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 축구와 삼바의 나라이면서 지구의 숲인 아마존과 세계 3대 폭포의 하나인 이과수 폭포가 있는 나라. 약 2억 1천만 명이 넘는 다양한 혼혈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거리마다 늘어나는 노숙자,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마약 중독자들 문제까지 풀어나갈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하지만 이곳 브라질이 선교지로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 넓은 땅 곳곳에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감소세와 맞물려서 개신교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도 이들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일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시간 떨어진 위성 도시 모지 다스 크루지스. 이곳에서 사역하는 젊은 부부 김성순, 김영채 선교사는 둘 다 믿음의 가정에서 선교사의 자녀인 MK, 미셔너리 키드로 자라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로 오게 되었고, 이들에게는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그들의 교회였고, 이제는 함께 일하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며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 젊은 MK 부부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의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젊은 선교사 부부의 아침 준비는 여느 부부들과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을 차리면서 오늘 할 사역의 일정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리도 걱정했는데 만약에 아내가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혹시나 해서 저는 만나기 전에부터 요리를 좀 배우고 있었어요. 안 그럴게. 식사를 하자마자 서둘러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입니다. 오늘 선교 훈련원에 있을 식사를 위해 필요한 야채와 과일, 간식 등을 준비하는데요. 이들 부부 선교사의 주 사역은 선교본부의 행정과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은 뭐 환경이나 이런 음식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어디든 그 사람들한테 정이 가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이 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저는 선교는 약간 자기가 모델 삶을 살고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이 내 같은 좋은 삶 살고 계속 복제 여러 명,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디사이퍼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김선웅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선교는 예수를 따르는 나를
이곳 브라질에 복제해 놓는 것이라던. 그렇게 김선웅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복제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을 떠나 브라질, 먼 이국의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 고 김선웅 선교사님. 60세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간 그 자리는 이제 아버지의 복제된 제자 성순 씨가 남겨져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결혼한 후에 약간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올해는 아직 하나님께서 진짜 큰 전 선물을 나한테 주신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근데 그 큰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바로 하늘이 옆에 가는 건데, 편안함 주는 건데 그거보다 큰 선물이 있나요? 응? 빨리 짧은 시간에 다 미뤄니까 이게 약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는 그게 너무 느껴요. 매일매일을 함께하며 선교사역 하나하나를 준비해가는 성순 씨와 영채 씨는 그 모습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순 씨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약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가 그 후원이 안 온다 그리고 가서 교회마다 가고 거기서도 후원해달라 그런 것도 제가 약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부끄러움. 그거를 부모님한테 보는 것도 좀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그때 많이 불편했지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찾아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선교사 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하기 진짜 싫었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아예 은퇴도 못 해주고 아니면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때는 물론 선교사 타이틀만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사람에서 선교사를 많이 도와주는 거 그거는 항상 원했죠. 근데 막 선교사 타이틀은 저는 싫었어요. 사실 저는 브라질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선교사 자체도 이제 저희 오빠가 먼저 선교의 꿈을 꿨었고 저희 가족도 저랑 저희 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선교란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언젠가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준비가 되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대학 졸업 후 저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조금 바뀌는 바람에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취직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브라질에 오게 되면서 성순 오빠를 만나고 또 김선웅 목사님 덕분에 이제 선교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선교훈련 자체도 내가 언젠간 선교사가 될 거니까 선교훈련 받아놓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선교훈련을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빨리 선교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성순 씨의 반려자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매일을 함께하게 된 영채 씨. 이 두 사람은 아버지 선교사 두 분이 같은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채 씨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었던 고 김선웅 선교사님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영채 씨를 브라질로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던 영채 씨는 그렇게 성순 씨를 만나게 되고 이제 청소년과 대학 시절을 보낸 부모님의 선교지 인도네시아를 떠나 다시 낯선 브라질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브라질의 모지 다스크루지스 변두리 지역을 섬기는 선교의 삶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성순 씨와 영채 씨에게 대를 이어갑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다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네 지금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리고 너네는 젊고 말도 잘하고 다 영어 잘해요. 성순이 포르투기스 한국말 잘하고 우리 영채 영어 한국말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 잘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 다 잘하고 자기네들이 뭘 해서 뭐 먹고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될 필요 없다. 쓸 돈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공급하신 대로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신 있게 결혼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부부는 남편 성순 씨가 몸담고 있는 배구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린 시절 체육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아직까지도 틈틈이 동네 배구팀과 축구팀에서 활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운동에 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순 씨는 운동뿐 아니라 항공학과를 전공하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치과 아니면 그 체육과 아니면 지금은 제가 항공학과를 제가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항공학과를 제가 6개월만 공부해보자 해서 6개월 공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4년 동안 그 항공학과를 공부했어요. 항공학과 공부하고 여기서는 실습 그 과도 그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돼요. 실습은 그 약간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비행기를 아예 레슨을 받는 거 일일이 받는 거는 게 이게 좀 싸지가 않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제 부모 아버지께서 돈을 좀 마련해갖고 제가 좀 그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비행기 면허증을 조종 면허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어려운 파일럿 면허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살 때 브라질에 온 이민자로 포르투갈어가 오히려 편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고 브라질로 돌아온 성순 씨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바로 비즈니스 애스 미션, 뱀 선교사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도 다양한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그 뱀 선교사란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것도 괜찮겠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래도 내가 버는 돈에서 내가를 선교사한테 투자할 수 있다. 내가 선교하면서 돈 벌면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전에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만 하는 그 일이 그냥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저도 좀 이제 눈이 좀 뜨기 시작해갖고 그러면 나도 이제 선교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선교 훈련을 받은 거죠. 성순 씨의 아버지 고 김선웅 선교사님과 어머니 김혜란 선교사님은 1994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개월의 칠레 생활을 거쳐서 1995년 브라질에 정착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모지 다스크루지스 안에 있는
베이자플롤은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먼 길을 교회까지 걸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곳 대부분의 주민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김선웅 김혜랑 선교사님은 이곳에 세운 유치원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을 두 번째 교회가 있는 따보앙 지역으로 이전했고 여전히 이 헬몬 유치원을 통해 모지 나스크루지스 시에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습니다. A gente tem percebido mesmo que a educação, o amor, né, o tratamento que as crianças recebem na escola criam expectativas nessa criança, né? Ela sai daqui, a família também, ela entende que há algo melhor para ser buscado, né? Então a criança recebe uma educação de qualidade, recebe um bom tratamento, um cuidado, amor, e a criança ela cresce com essa esperança. E a comunidade foi abençoada pelo colégio, sim, porque há um lugar onde tem uma qualidade, um lugar especial, um prédio, né, uma estrutura preparada para as crianças. As crianças que passam aqui, as mães sempre falam, né, que gostaria que continuasse, né? As mães não querem retirar as suas crianças daqui. Olha, eu acredito que o irmão, ele toca no futuro com o pensamento que as crianças elas vão sendo tocadas por uma ideia de cristianismo mesmo, né? Que a escola passa a expressa essa criança ela vai se desenvolvendo na sociedade aí. Eu acredito que o futuro do bairro já está sendo melhor por conta do irmão. E o futuro ainda há de melhorar ainda mais por conta do desenvolvimento do país e tudo mais. Mas pensando num bairro, como a gente é um bairro bem afastado, o irmão tocou muito no bairro, né? Quando você vê o desenvolvimento das famílias, das pessoas, assim, financeiro mesmo, das pessoas, como elas se comportavam antes, como elas se comportam agora, tocou muito, assim, a gente tem muita esperança no futuro. A minha história é uma história muito complicada, então, olha, se não fosse a igreja na minha vida, ou eu poderia estar morto, ou eu poderia estar traficando drogas, alguma coisa do tipo. 지금은 GP 브라질 선교회의 선교 훈련 기간입니다.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한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젊은이들을 준비시켜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교 훈련생들의 교육은 강사의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훈련생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성수 씨와 영채 씨는 GP 브라질 선교회를 통해 훈련받은 선배 선교사이자 본부 사역자로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 모지 나스크루지스는 약 38만 명이 살고 있는 상파울로 주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마치 산골 마을처럼 곳곳에 비포장도로, 정글 같은 숲으로 이루어져 도시는 낙후되고 교육시설도 찾기 어렵습니다.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베이자플롤, 따보앙, 과나바라 이렇게 세 개의 동네는 딱 한 개의 통합 중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오전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요. 다 집에 가고 이제 오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해요. 교실을 같이 써요. 베이자플롤도 없어서 일로 와. 따봉 다 네, 일로야. 그 세 개 지역 다 열로 와요. 지금 교회가 있는 세 개의 지역이 다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바나바라 교인이에요. 사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학교는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근처의 모래공장이나 농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며 돈이 생기면 마약과 음란에 빠져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와 유치원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공립학교에서 영채 씨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며 경험한 선교를 이제는 브라질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가르치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간에 이제 근처에 있는 공장, 회사 분들이 와서 자기의 회사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여기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너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취업 자리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사실 한국어 교육은 여기 아이들이 다른 언어를 영어도 사실 제대로 못 배우고 있어서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성수 씨와 영채 씨의 또 다른 사역은 바로 음악학교입니다. 이곳 음악학교는 100% 가스펠이라는 간판을 당당히 내걸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 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은 복음을 바탕으로 음악을 가르칩니다. 주변에서 없어요. 여기 도시 플러스 주변 도시들도 이렇게 100% 고스펠 그런 거 없어요. 저희만 딱 그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희를 많이 찾더라고요. 저희도 제일 좋은 음악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스펠 때문에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악이 진짜 사랑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그 복음을 음악으로 통해 전할 수 있다.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왔다가 부모까지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베르타도 아이들과 함께 와서 취미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Essa é a minha primeira escola, mas eu vejo pelas minhas filhas, né, que a diferença eu acredito que seja a qualidade dos professores, acho que o compromisso também, a dedicação no ensino, e para nós faz a diferença a questão do ser cristã, né, acho que essa é uma grande diferença pra gente também. 맞지? 3번한테 1995년부터 브라질 사역을 시작한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님은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산동네 베이자플로레 첫 번째 교회를 1999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나보앙 헬몬 동신교회는 2005년에 땅 주인이었던 일본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와 함께 유치원과 선교 훈련원까지 설립합니다.
무엇보다 두 개 교회의 재정적 자립, 자치가 이루어졌음이 두 분이 이루신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런 교회 개척 정신을 배운 브라질의 제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힘을 모아 세 번째 교회인 과나바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조금은 작고 볼품 없을 수도 있지만 이곳은 청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드디어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선교지 교회들이 자립하고 자치적으로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님은 그 숙제를 풀어냈을 뿐 아니라 덤으로 브라질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눠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닮고 싶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É até difícil saber por onde começar, porque são tantas coisas na minha vida, né? Começou um projeto mais amplo, que foi o colégio, e depois igreja, mas também o relacionamento pessoal que acabamos desenvolvendo, né? Sei lá, mais de 10 anos, aula de música e discipulado, e confiança que eles depositaram em mim, depois também a confiança que eu tenho ainda, né? Em relação ainda com a missionária Helena, mas todo esse relacionamento pessoal que é como de pais espirituais e filho espiritual. Olhando visão ministerial Igreja Hermon, quero ser como o pastor Jabes. Simples e direto. 오늘은 성순 씨와 영채 씨가 베이자플롤 교회의 교인들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슈아스코라고 하는 바베큐 파티가 열리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각자가 조금씩 음식을 준비한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순 씨와 집주인 레안드로 씨가 아주 많은 양의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브라질은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구워서 먹기보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이야기와 함께 쉬지 않고 조금씩 고기를 구워 나눠 먹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생활한 성순 씨뿐 아니라 이들을 만난 지 겨우 1년이 조금 넘은 영채 씨도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들 모두가 오랜 친구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익혀왔던 영채 씨. 이곳 브라질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슈어스할 때 다들 각자 갖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고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계속 하루 종일 고기 먹기. 진짜 점심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기. 음식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두 젊은 부부는 내일의 사역을 위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는 계속 뱀 선교를 하고 싶어요. 여기가 음악 학교인데 여기부터 시작하면서 저는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부모님이 했던 사역도 제가 그거를 밀어줘야죠. 어머니를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오랫동안 사역했으니까 거기서도 리더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 리더들도 제가 도우면서 그렇게 그 선교지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해요. 특히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중점인 청소년, 청년 아이들한테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교회의 리더가 될 테니까 이미 이렇게 이끌어온 것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저희를 통해 더 흘러 넘치도록 하고 싶습니다. Sometimes you have to really be focused with the Lord to see if it is a real calling or if you're just there because it's your parents and you kind of want to follow their steps. So I went through as a parent, as a daughter of a missionary, as an MK, they say missionary kid. And I had to kind of figure it out on my own if it was really a calling from God or not. So yes, after many prayers and God said, yes, this is where I want you to be. And I, like being an MK, you learn a lot with your parents. And like Elena's children, I'm sure it's the same way. I'm sure they lived here with her, they've seen all of her work, and they've seen it, how God's been blessing it. And her testimony, her parents' testimony as well, is the main thing that we as children see, and we want to follow the same steps. 우선 1세대 선교사님들은 언어의 장벽이 컸죠. 근데 포는 진짜 되게 어려운 언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40세 막 넘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오셔서 배운다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기에도 좀 많이 힘드셨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2세들은 그런 장벽이 없으니까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고, 다른 친구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더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덤으로 더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29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브라질에 헌신한 아버지. 그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간 날을 성순 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순 씨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역을 물려받아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까지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브라질 땅을 고향으로 살아온 MK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젊은 선교사 부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브라질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품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순 씨와 영채 씨는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복음의 열매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